한 해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인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열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19일 오후 퇴근 시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시내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소셜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또 1년 앞당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단속 시위 대응을 위해 군을 파견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한 해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인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열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90에서 100도의 고온에 노출되는 지역 인구가 약 2억 5,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인 열지수가 100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욕 주지사, 뉴욕시장 등은 일요일부터 올여름 처음으로 두드러진 폭염 날씨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인 일요일 최고 기온이 화씨 94도, 23일은 97도, 24일은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며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된 시설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열돔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공기가 가둬진 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열돔 내 공기를 오븐처럼 계속 가열하면서 폭염을 수일간 지속시킵니다. 폭염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인명을 앗아가는 극한기후 현상으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연간 평균 800명 이상의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19일 오후 퇴근 시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시내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한 청소년이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나무 밑에 서 있다가 벼락을 맞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밤 뉴욕시 일원에 폭우가 내리면서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나무와 전선이 쓰러지고 수천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자동차를 덮쳤고 도로를 막았습니다. 퀸즈 프레시 메도우스, 리치우드 등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날 15세 고등학생이 이스트 할렘 인근 센트럴파크에서 벼락 맞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이날 친구들과 피크닉을 즐기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나무에 기대면서 폭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벼락을 맞고 쓰러진 이 학생은 잠시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구급대가 도착하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 학생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목과 다리에 이도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으며 곧 완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척추가 나무에 바로 붙어 있어 신경 손상이 없었다며 운이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또 1년 앞당겨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최근 발표한 202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소셜연금 기금은 2034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예상보다 1년 앞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셜연금 가입자들은 2035년부터 현재 수령액의 약 81%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령 및 유족연금 기금은 2033년에 고갈되며 이 경우 수급자는 2034년부터 연금의 77%만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기금 역시 2033년 고갈이 예상되며 이후 혜택은 기존의 89%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반면 장애연금 기금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2099년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고갈이 앞당겨진 원인으로는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
출산율 회복 지연, 노동보상 감소에 따른 세수 축소 등이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안정화를 위해 사회보장 급여세율 인상, 연금보장 혜택 조정, 기금 간 자원 재분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단속 시위 대응을 위해 군을 파견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의 불체자 추방 정책이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을 관할하는 제구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재판부 3명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대가 연방정부 공무원을 둘러싸고 콘크리트 조각과 액체가 담긴 병 등을 던졌으며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연방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안전 확보 의무는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므로 주방위군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낸 주방위군 통제권 반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오후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어제 승소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결정에 대해 큰 승리이며 미국 어디서든 경찰이 어떤 이유든 간에 도시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완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 발생 시 군을 투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항소심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군 병력 사용에 맞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 3분의 2가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체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이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답변은 3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38%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불법 체류자에게는 미국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의 83%와 흑인의 78%가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아시아는 63%, 백인은 58%에 그쳤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89%가 불체자 합법 체류 기회 부여에 찬성한 반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41%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55%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정부와 시정부 등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미국 성인 5,0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내에 미군의 이란 폭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이 핵시설이 파괴되고 최고 지도자가 피살될 경우 핵폭탄 제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 나는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 공격 여부를 앞으로 2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란에 대해 2주간의 시한을 주겠다는 최후 통첩으로 그 이전에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등에 동의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미 정보 당국이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이 공격받거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할 경우 핵폭탄을 제조하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많은 양의 핵탄두 연료를 비축하고 핵무기 완성을 위한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아직 핵무기를 제조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핵 보유를 결단하지 않았다는 점,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이스라엘의 주장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미 정보기관의 공감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익명의 고위 정보당국자는 이란이 보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평가는 기우이며 실제로는 몇 달, 길게는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2-3주 내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포르도 핵시설 파괴 및 하메네이 암살을 가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미 정보당국의 판단은 이란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스라엘과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과는 약간 다른 것이어서 이란 핵위협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노골적인 요구를 표면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의 유럽 동맹이 아시안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동맹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에도 국방비를 유럽처럼 국내 총생산의 5%로 늘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의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 2%에서 대폭 상향 조정해 5%로 늘리라고 요구했으며 아시아 국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32%인 6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한다면 국방비 지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 1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18일 연방의회에 출석해 유럽 국가는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합쳐 GDP 5%를 지출해야 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아시안 동맹에도 GDP 5%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당장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 기준대로라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같은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의 입각, 미국 군수업체가 생산하는 무기들을 대거 판매해 미국 경제를 살찌우려 한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 같은 압박을 통해 한국과의 관세 부과 등 무역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이란 간 실제 전쟁이 미국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 경제적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JP 모건 체이스 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미국과 세계 경제가 여러 충격을 흡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동 전쟁 가능성을 주요 충격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공급망 충격 속에 물가 인상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위기로 석유 가격까지 폭등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NG 역시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원유와 천연가스의 해상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이미 가계의 소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둔화가 더욱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도 페르시안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곳에서 원유를 수송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하고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는 하루 2천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봉쇄할 가능성은 적지만 선전국과 목적지에 따라 원유 수송 선박을 제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에서 160억 개 넘는 역대 최대 비밀번호 유출 사태가 벌어져 당장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9일 포브스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뉴스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조사 결과 30개에 달하는 대형 유출 데이터셋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수천만 건에서 최대 35억 건 이상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총 160억 건에 달하는 비밀번호 및 로그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히 이 데이터셋들 중 그 어떤 것도 이전에 유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모두 신규 데이터인 셈입니다. 사이버뉴스 측은 단순한 정보 노출이 아닌 대규모 악용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유출은 인포스틸러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격자들은 VPN, SNS, 개발자 포털, 메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격 증명을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크웹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사용자 보호 강화를 촉구하면서 사용자들에게도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안전관리 서비스와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인증 방식 활용을 권장했습니다. 챗 GPT와 함께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다시 대규모 감원을 발표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달 초 대대적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영업 부문뿐 아니라 다른 직종도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조정은 지난달 6-7천 명 대량 감원에 이어 2달 만에 또다시 단행되는 것이며 인공지능의 선도기업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개편을 계속 진행 중이며 전체 인력의 3%를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직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2만 8천 명이며 이 중 영업과 마케팅 부문이 4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감원은 2023년 1만 명 감원 이후 최대 규모의 감원으로 주로 제품 및 엔지니어링 부문 인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고객과 직접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영업 부문 등은 지난달 구조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아직 인공지능이 고객 대면을 통한 상품 판매는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18일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인공지능 사용으로 효율성이 개선됨에 따라 전체 사무직 인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생성형 AI 기능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으며 아마존이 이미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계 1,000대 이상을 도입하거나 만들고 있으므로 반복적인 업무 등에서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부문은 인간이 손을 사용해서 하는 업무가 아닌 주로 사무 업무나 분석 업무 등으로 사무직 등이 인공지능 대체의 첫 번째 대상이며 몸을 움직이는 업무는 비교적 인공지능에서 안전한 직종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세계 최고 레스토랑 50곳에 맨해튼에 있는 한식당 아토믹스가 10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 식당으로는 최고 순위입니다. 19일 영국의 요식업 전문지 레스토랑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고 레스토랑 50곳에 맨해튼에서 한국인 셰프 부부가 운영하는 아토믹스가 12위, 서울의 한식당 밍글스가 29위에 올라 또 한 번 한식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아토믹스는 세련되고 풍미 있으면서도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독특하고 혁신적인 한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강민구 셰프가 운영하는 한식당 밍글스는 도토리묵부터 도라지까지 현지식 재료를 탈바꿈한 요리를 맛보기에 완벽한 장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목록의 1위는 페루리마의 퓨전 레스토랑 마이도가 차지했습니다. 마이도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페루 일본 퓨전 레스토랑으로 페루 현지 식자재와 일본의 조리법이 만난 퓨전 일식 스타일인 니케이 푸드의 정석을 선보입니다. 한편 2002년부터 발표된 세계 최고 레스토랑 50곳은 평가자 1,100명이 식당 순위를 매깁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밀레니엄 뱅크는 18일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 8명 전원을 재선임했습니다. IRS가 지난 29일 발간한 2024 회계연도 데이터북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사상 최초로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며 오랜 기간 매수인을 찾지 못한 매물이 7천억 달러어치 쌓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매 연구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온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알츠하이머병 연구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치매 퇴치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달 화성 탐사용 로켓 스타쉽 36이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엔진 점화 테스트 도중 폭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9일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의 TG1 채널과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독재자 인증이라 불리는 8피트 높이의 조각상이 등장했으며
이 작품의 창작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 의도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점이 특징인 아마존의 로보택시 서비스 죽스가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구글, 테슬라와 경쟁에 나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0205관 민주당의 비선거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제니퍼 라즈쿠마는 공공안전의 옹호자입니다. 주마니 윌리엄스는 우리 커뮤니티에 매우 위험한 후보입니다. 진보 뉴욕시민연합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